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제가 가능하면 1시간에 한 번씩은 쉬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요, 1시간이 넘기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쉬어지고 빨리 끝내주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다 돈을 내고 오셨고 많은 부분을 얻어 가셔야 되니까 이 전에 강의는 제가 뭐 보통 1시간 반씩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떤 때 막 두세 시간도 쉬지도 않고 막 합니다. 그러면 저도 힘듭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의욕이 앞서가지고 많은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쉬지 않고 강의를 해봤는데 그게 오히려 효과는 더 떨어지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1시간에 한 번씩 쉬고, 그 다음에 또 뭐 좀 여러분 힘드시거나 그럴 때는 좀 쉬었다 하자고 얘기를 하시면은 또 중간에 또 적당히 끊는 것도 미덕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업을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은 잡으셨을 겁니다. 이제 6장,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 4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구나.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유효접지에 대한 의미하고 조건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구나. 유효접지에 대한 종류가 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절연협주에서 나오는 뭐 단절연, 전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들이 이제 중성점 잔류전압, 아까 좀 영가 불충분에 관련된, 그것도 정상 상태, 과도 상태, 그리고 이제 나온 거 유도장애, 유도장애에 대한 3가지, 정전 유도장애, 전자 유도장애, 고조파 유도장애. 근데 정전 유도장애는 영가 불충분하고 비슷하죠. 근데 사실 그거보단 전자 유도장애에 대한 묻는 문제들이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5점짜리로. 고조파 유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참고적으로만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차폐개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장에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로 가셔가지고 이제 살펴보시면요. 자, 접지와 유도장애로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뭐라고요? 변압계 중성점 접지 방식 4가지. 근데 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느냐? 우리가 절가복원 통지 했었죠. 절가복원 통지에서 보호계전기 쪽에 대해서 비교를 해라. 유도장애에 대해서 비교를 해라. 과도와 안정도에 대해서 비교해라. 일선 지락시의 전류, 그리고 전압관계를 비교 평가해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절가복원 통지 6가지 항목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을 표로 보여주면은 확실히 이제 보여주기가 좋겠죠. 근데 먼저 이제 중성점 접지 방식 4가지를 나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임피던스를 가지고 4가지를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성점 접지 방식 4가지를 나열해라. 각 방식을 지락고장 전류와 고장시 건전상 전이상승 측면에서 비교 기술을 하셔. 요건 2가지만 물어본 겁니다. 그 안에서.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6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만 물어본 거죠. 훨씬 더 쉽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더 다른 내용을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점수를 더 받으려면. 2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외 것들도 있으면은 표현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성점 접지 임피던스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여러 방식이 쓰이고 있다. 4가지 방식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문제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안지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계전기 동작이 가장 확실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적고, 이게 뭐죠? 직접 접지죠.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럼 4가지를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보호계전기 동작이 가장 확실한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를 열거하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요거는 이제 1교시죠. 다 1교시, 1교시. 이런 것들은 1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됩니다.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번 문제처럼 다양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점짜리를 25점짜리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점짜리로 정리하는 훈련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살을 붙여 나가시는 게 25점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중성점 비접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항접지, 소리액터 접지 방식의 지락전류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네 가지 방식을 알게 되니까. 중성적 접지 방식 중 차단기 용량이 가장 커야 되는 게 뭐죠? 실압전류가 큰 게 차단기 용량이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접지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리액터 접지의 개요, 피터슨 코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원리가 되는지, 탭과 합조도가 어떻게 되는지, 합조도는 이제 공진점을 벗어나는 걸 합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부상이나 부족부상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리액터 용량 산정, 그건 탭에 대한 용량 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변압기 용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3분의 XT라는 부분이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또 장단점, 유효접지의 의미 뭐라고요?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평상시 대지전압의 1.3배 이하가 되는 게 유효접지라고 그랬죠. 네, 또 다르게 접지 개수가 75% 이하가 되는 거. 접지 개수는 뭐라고요? 여기 지금 접지 개수가 또 나옵니다. 뒤에서 성간 전압 분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헷갈립니다. 이게 나중에 접지 개수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은 접지 방식의 장단점, 유효접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그럼 뭐죠? 유효접지 조건이 이게 직접 접지 계에서죠. 그러면 건전상의 전압 상승, 이거는 몇 배가 되겠죠? 1.3배가 되겠죠. 영상 전압, 일선 지락전류, 이거는 직접 접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효접지 방식을 설명하고 조건,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유효접지 의미, 조건, 유효접지 방식 설명, 유효접지 방식 특징, 이런 식으로. 의미, 조건, 장단점. 이거는 25점짜리를 여러분이 써주시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직접 접지의 장단점도 있지만 유효접지만을 별도로 해가지고. 접지 개수. 이제 아시겠죠? 성간전압분의 대지전압이라는 거. 근데 이제 성간전압이 어떤 성간전압이냐 이거죠. 대지전압이 어떤 대지전압이냐 이거죠. 일선지락 사고 시의 대지전압이 평상시 성간전압의 75% 이하가 되는 거죠. 예? 그 기준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시인지 평상시인지. 삼상송전선의 잔류전압. 잔류전압이 뭐라고요? 접지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전압. 그러니까 1교시 10점짜리니까 그 10점짜리 맞게끔 써주시면 되죠. 중성점 잔류전압으로 인한 이상전압 발생. 유도장애 종류. 유도장애 종류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유도.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유도장애 종류 외에 영향을 주는 3인자를 설명하시오. 전자유도장애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었죠?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3I0. M, 상호 인덕턴스. L, 거리, 3I0. 지락전류. 이게 세 개의 인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줄여주면 그게 바로 억제 대책이 됩니다. 전자유도장애 현상. 뭐가 생기죠? 일선 지락 시에 문제가 생기죠. 정전유도는 평상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장애 현상에 뭐가 생기는지, 근접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유도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L 3I0라면서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정전유도 같은 경우나 전자유도 장애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연구반 교재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유도장애 종류별 특성과 방지대책, 방지대책 나와줘야 되겠죠. 일선 지락 고장 등의 원인에 의해 전자유도장애가 발생한다. 전자유도장애는 사고시라면서요. 일선 지락 시. 또 나오죠. 전자유도 발생 원리를 설명하고 대책의 일환으로 철탑에 차폐선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유도장애 경감 및 차폐 효과. 차폐 효과를 하려면 아까 뭐였죠? 전력선에서 그리고 차폐선에서 그리고 통신선에서의 ZS, Z12 그리고 Z1S, Z2S 그 차폐 개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그림하고 수식이 나오지 않으면 이걸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차폐 케이블의 차폐 효과. 마지막에 이제 통신선에서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여기까지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시간에는 연구반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본서하고 유사한 다른 그 출판사의 교재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시험 문제화 되는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요약해서 답안지로 쓰는 게 바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계속 기본서를 읽어보셔야지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예상 문제. 중성점 접지 방식 4가지. 머릿속에 딱 나와야 된다. 이제 답안지를 보시겠습니다. 접지 방식은 뭐에 따라서 나눠진다? 접지 정황의 종류와 크기.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지면은 여기서 이 임피던스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한대가 되면은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비접지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접지는 얘가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지락출력이 커지죠. 저항 접지는 여기다 저항을 달으면 저항 접지. 리액터 접지는 여기다 리액터를 달면은 리액터 접지. 저항이나 리액터나 거의 비슷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항은 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액터는 작은 용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일선 지락 시에 이제 건전상의 이상 지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에 리액터를 놨는데 그 리액터를 0.65옴 정도 답니다. 이렇게 한전에서 다는. 근데 수용가에서 다는 저항은 100A 저항 접지 계통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저항을 답니다. 예를 들어 6600에 100A 저항 접지를 하기 위해서 이건 100A만 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항 R은 몇 옴짜리를 달아야 될까요? 이게 몇 옴이죠? R은 I분의 V. I가 얼마라고요? 100. V는 이렇게 되죠. 왜? 2가 되는 거죠. 2. 왜 2가 될까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대지전압 아닙니까? 여기에 걸려야 되는 전압이니까. 거기 저항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가 3810V입니다. 그래서 38.1옴이 나옵니다. 쉽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그걸 이해해가지고 암기를 해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념을 이해 못했을 때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웃풋이 나와야 되니까요. 저희가 구구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암기해서 외웠죠. 지금 뭐 구구단을 내자, 구구단을 해서 1박 2일에서 하는데 그 암기가 한 지 오래됐으니까 까먹는 겁니다. 자꾸 머릿속에 있는데 자꾸 계속 반복 학습해야지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 학습해서 그래서 제가 저번하고 틀리게 하는 부분은 저번에 기본서를 여기서 들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그 기본서를 들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계속 반복 학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대신 이제 그 기본서 개념을 위주로 해서 한 거고, 요 다음에 연구반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건 동일합니다. 절가복원 통지로 저는 외웠습니다. 그냥 뭐 다르게 외우셔도 됩니다. 건절가 가통지 이렇게 아까 그 다른 분은 외우셨던데 그거는 이제 전압하고 전류의 개념으로 그분은 나눠서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절가복원 통지를 옛날부터 외우다 보니까 그게 편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끔 외우시면 됩니다. 절은 레벨이 경감된다. 과도 안정도가 된다. 보호계정기 동작이 된다. 절과 보건,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얼마나 되느냐. 절과 보건, 통신선의 유도장애, 지락전류 이렇게 외워졌다는 얘기죠. 그건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나름입니다. 대신 어떤 기준으로 외워놓고 보시면은 비접지하고 직접접지를 비교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전류를 가지고 먼저 딱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접지 방식에 대한 비교 부분은 전류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건전상의 전압 상승은 커집니다. 비접지가 제일 크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를 기준을 딱 잡을 때 얘는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비접지가 1.73배까지 커진다. 나머지 소리액태도 루트 3배까지는 되는데 얘는 1.3배, 얘는 1.3배보다 약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두 개만 비교를 했는데 지금 지락 전류가 최대가 되겠죠? 지락 전류는 이제 고저항 접지니까 좀 중간이 되겠죠? 소리액터는 비접지하고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직접 접지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비접지가 이쪽에 있다. 그럼 소리액터는 거의 가깝습니다. 이렇게. 저항 접지는 요 정도 된다는 얘기죠. 지락 전류의 크기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직접 접지는 지락 전류의 크기가 이렇게 큰데 저항 접지는 저항을 이용해서 지락 전류를 이만큼 제한을 했다. 비접지는 접지가 안 됐으니까 지락 전류가 아주 작겠죠. 소리액터도 비접지하고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로 정전의 불균형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정전 용량 때문에. 그래서 얘가 접지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접지가 됐는데 소리액터를 통해서 접지가 돼 있다 보니까 공진 현상을 이용하지만 요만큼의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지락 전류가 얘가 비교적 작고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머지를. 순서는 절가부분 통지로 외우셨더라도 어떤 기준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나중에 이해하시기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나왔으니까 전압도 이제 여러분들이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 얘가 작으니까 얘는 커지겠죠. 얘가 작으니까 얘도 커지겠죠. 거의 비접지하고 유사하겠죠. 얘는 중간이니까 얘도 중간이겠죠. 얘는 커지니까 얘는 아주 작겠죠. 이런 쌍대성으로 이용을 하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신선의 유도장애도 지락 전류를 가지고 얘가 작으니까 작겠죠. 얘가 크니까 커지겠죠. 얘가 중간 정도니까 얘가 중간 정도겠죠. 얘가 소리액터는 유도장애는 이제 최소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접지하고 똑같이 얘도 작으니까 얘도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를 알고 나면 또 끝난다는 얘기예요. 보호계중기 동작. 지락 전류가 작으니까 동작을 잘 안 하겠죠. 근데 비접지 쪽에서는 보호 방식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합니다. 직접 접지 쪽에서는 지락 전류가 크니까 바로 동작하겠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다는 얘기죠. 고장 접지는 저항의 값에 따라서 좀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리액터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거죠. 공진 현상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류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과단 정도. 여기 보시면 지락 전류가 작으니까 지락 전류가 작으니까 안정도는 커진다 이거죠. 직접 접지니까 전류가 크니까 이거 안정도가 작다는 얘기죠. 고장 접지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절연 레벨 경감. 비접지 쪽에서는 1.73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절연 레벨 경감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나머지 얘는 가능하다. 고장 접지도 불가능하다. 왜? 올라가니까. 1.3배 이하보다 이게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 커지니까 절연 레벨 경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얼마까지 전격 전압을 잡죠? 아까 공칭 전압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준 전압하고 최고 전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1장에 배웠던 거. 그래서 공칭 전압에는 기준 전압하고 최고 전압이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최고 전압을 쓰고 있죠. 그걸 전격 전압이라는 오명하에 예를 들어 6.6kV 같은 경우는 6.6 나누기 1.1 곱하기 1.2 해가지고 7.2kV를 쓰고 있죠. 22.9kV 같은 건 어떻게 쓰죠? 24kV를 쓰고 있죠. 한전에서는 25.8kV를 쓰고 있죠. 1호사 같은 경우는 169kV 내지 170kV를 쓰고 있죠. 지락사고의 재고. 비접지니까 적으니까 곤란하다. 이건 크니까 보호계정기가 빨리 동작해서 빨리 재고를 할 수 있다. 얘도 어느 정도 용이하다. 얘는 소리액터 접촉이기 때문에 바로 지락사 전류가 자연적으로 소후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를 해서 자꾸 넘어가는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준적인 부분은 아셔야죠. 4가지 중성접 접지 방식이 있고 그걸 비교하는 기준이 뭐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줄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죠. 그래야지 나머지가 되니까.
저임피던스로 접지하여 지락 전류를 크게 하는 경우의 장점. 지락 전류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크니까 전압은 줄어들겠죠. 그 전압이 줄어드니까 절연 레벨을 경감을 시킬 수가 있죠. 지락 전류가 크니까 보호계등기의 동작이 확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차단기 동작도 확실하죠. 피레기 쪽도 빨리 전류가 빠져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임피던스를 접지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락 전류가 작으니까 유도장애가 줄어들겠죠. 고장점의 손상이 저하되겠죠. 지락점이 버닝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차단기의 차단 용량도 감소를 합니다. 과도한 정도도 증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되냐. 절, 과, 보호계정, 보호, 건, 통신선, 통, 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락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비교를 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그 중에 지락전류만 가지고 했지만 나머지 것들도 그 지락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 우리나라는 모두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용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절연 레벨을 경감시켜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 즉 유효접지 방식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전은 유효접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단점은 뭐냐? 사고 나서 사고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보호계정기 동작은 확실하지만 차단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차단 용량이 커지죠. 500MV에서 1000MV로 12.5카에서 25카로 파급 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전류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다. 중성점 비접지 방식의 시스템의 특성을 요약하셔. 비접지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비접지 방식에 대한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절연 레벨이라든가 아니면은 과도 안정도라든가 보호계정기 동작이라든가 건전상의 이상 전압이라든가 통신선의 유도장애라든가 지락전류 등에서 절가 복원 통지 등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비접지 방식은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는 방식인데 저전압 단거리 선로에 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단거리는 아닙니다. 왜? 공항 같은 경우 활주로에 비접지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단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킬로미터니까. 철도 비접지를 씁니다. 철도 라인에. 그럼 몇 킬로미터씩 가죠. 그리고 또 어디냐? 그 해양, 항만, 해군기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그 도크들에 대해서도 그 비접지를 씁니다. 왜? 병원에도 비접지를 씁니다. 왜? 정전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구간. 이런 데는 비접지를 씁니다. 왜?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어떻게 되죠? 전압 상승 올라가지만 순간적으로 보호계정기가 동작을 바로 안 하기 때문에 지락전류 작으니까 인체나 다른 데 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아까 유도장애도 작다고 했지만 다른 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계속 송전을 할 수가 있다. 정전 없이. 무정전 송전 때문에 이 비접지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점은 일선지락 고장 시 지락전류는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한 충전 전류로서 비교적 작으므로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가 작다. 그리고 지락전류는 자연 소멸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송전할 수가 있다. 또 변압기 데타 결선 시 한 상만 나가더라도 VV 결선해가지고 이용률 57.7% 나오죠. 86.6% 나오고 57.7% 나옵니다. 2분의 루트 3 해가지고 86.6%가 나오고요. 또 57.7%가 루트 3분의 1인가요? 그렇게 해서 또 나오고요. 단점은 지락전류가 작아서 보호계정기 동작이 곤란하다. 감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선지락 고장 시 빨리 사고 전류를 제어를 하지 않으면은 대지전압 상승이 1.73배까지 순간적으로 튑니다. 모터 같은 건 절연 파괴가 일어나 버립니다. 다 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송전선 같은 경우 전압이 올라가겠죠. 페란티 현상 등처럼 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비접지 방식, 저항접지, 소레이터 방식의 지락전류를 쓰시죠. 다 이거는 보시면 지락전류는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뒤에서 충전전류를 내용을 가지고 아까 중성선 뭐였죠? 잔류전압을 계산하실 때 쓰시고요. 정전 용량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I는 R분의 V 이 수식이죠. 그런적으로 또 V는 IR 이 수식들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락전류 IG는 충전전류가 기인한다는 얘기죠. 왜? 여기 비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지락이 나더라도 돌아올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접지가 안 돼 있으니까. 돌아올 공간이 없는데 케이블에는 상호 정전, 대지 간에 여러분들이 4장에서 배우셨죠? 3장하고. L과 C가 어떻게 되는지. 이 상호 정정 용량에 의해 가지고 이 시성분에 의해서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네. 이렇게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흘러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지락난 상으로는 흘러 들어가지 않고 지락나지 않은 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그게 변압기의 결선을 통해서 다시 지락난 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지락이 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변압기 결선, 여기서도 변압기 결선 통해서 이렇게 돌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요 성분에 의해서 틀려지겠죠. 지락전류가. 지나가는 임피던스 대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3배의 오메가 CSEA라는 지락전류가 흐른다. 저항접지 방식에서는 좀 틀려진다 이거죠. 저항값이 있으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I는 R분의 V. 근데 이 V가 여기에 관련된 대지전압이 된다는 얘기죠. 루트 3 나누기 V이기 때문에 여기는 2는 루트 3, V 나누기 루트 3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접지 저항값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 얘는 비접지 방식은 여기 보시는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해서 기인을 한다. 그럼 뭐가 나올 거예요? 소리액터가 이제 나오겠죠. 소리액터. 소리액터는 접지가 돼 있습니다. 저항 접지처럼.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리액터는 작다고 그랬죠? 저항은 크다라고 그랬죠? 자, 똑같이 지락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겠죠. 비접지를 보시면은 그럼 얘가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나올 거고 얘가 이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이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걸 등가위로 그리면은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전화번이 되겠죠. 왜 지락전류 흘려주니까 전화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L이 있죠. 이쪽으로 돌아 나오니까. 이쪽에 뭐가 있죠? CS가 있죠. CS가 이렇게 3개의 CS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도 L값이 흐르고 이쪽으로도 C값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서는 이 양쪽의 것을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병렬 공진화 시키면은 전류가 안 흐른다 이거죠. 왜 이쪽으로 다 흘러가니까 얘쪽으로는 흘러갈 그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다시 수식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I는 R분의 V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R, J오메가 L이 R 성분이가 될 거예요. V에서 여기는 EA가 되겠죠. E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올라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전압에서 요 전압과의 관계에 뭐가 있죠? 이렇게 여기 있죠. 전압차가 있으니까 I는 R분의 V에서 이 V 값이 전압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얘하고 이쪽을 통해서 가는 순간에 그 전압차, 얘도 전압차. 근데 이건 뭐냐? 벡터도죠. 벡터도. 스칼라가 아닙니다. 벡터도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 써주실 때 위에다 도트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예? 그냥 스칼라를 더하기 빼기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R상도 크고 S상도 똑같고 T상도 똑같습니다. 한 상에 지락이 나죠? 지락이 난다를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220V, 220V, 220V가 걸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220V가 걸려 있습니다. 가운데는. 여기는 어떻게 되죠? 380V가 성간전압이 이렇게 걸리고 있죠. 이건 상전압입니다. 근데 지락이 나게 되면은 여기 A상에 이렇게 접지가 됐다. 그럼 이 중성점이 이렇게 올라가죠. 접지된 쪽으로. 그럼 여기서 여기 사이에 나타났던 220V는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 상에서 이쪽까지 나타났던 220V도 없어져 버린다. 왜? 여기서 지락난상까지 전압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여기 접지가 돼 있으니까 평상시 때는 여기 중성점이 여기 접지돼 있었는데 지락점이 A상에 지락이 나면서 지락점이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220V에서 380V 됐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됐냐? 얘가 루트 3배입니다. 1.732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 중 차단기의 영향이 가장 커야 되는 게 뭐라고요? 직접 접지 방식. 네, 1교시 문제니까 거기에 맞게끔 써주시면 되죠. 그럼 중성점 접지 방식은 어떤 게 있다 써주고 그중 직접 접지 방식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예? 그래서 일선 지락 고장 시 죄송합니다. 일선 지락 고장 시 지락 전류가 커서 통신선에 대한 전자유도 장애가 크지만 보호 계층의 동작이 신속 확실하고 차단기의 차단 영향이 그래서 가장 큰 접지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딱 단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앞뒤에 이제 전후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끔 그런 부분을 써주시고 여기에 그림 같은 거 앞에 보셨던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 R을 해가지고 R은 0이 돼서 실제로 지락 전류 IG는 무한대까지 가까운 전류가 흐르는 게 직접 접지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소리액터 부분을 보겠습니다. 소리액터는 병렬 공진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액터 접지, 아크 서프레징 리액터 그라운딩. 리액터를 이용해서 아크를 이제 억압하는 그런 접지 방식이다 이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통과 연결된 변압기의 중성점을 송전선로의 대지 정전 용량과 공진하는 리액터로 접지하는 방식. 리액터를 접지를 했는데 어떻게 공진하게끔 리액터 값을 변동을 시킨다 이거죠. 리액터는 용량이 작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뭐 과부상을 하거나 부족 부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합조도가 변화해지는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와지게 됩니다. 소리액터 접지 원리 아까처럼 그림이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 리액터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고 나면 리액터 쪽으로도 전류가 흐르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충전 전류가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얘가 L 쪽으로 있는 그림 하나, C 쪽으로 들어오는 그림 하나 해가지고 이게 병렬 공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류 이론의 LC 병렬 공진을 응용한 것으로서 한선과 대지 간의 정정량의 3배예요. 그리고 리액터 공진 조건이 만족되면 고장점에서 바라본 합성 리액턴스가 무한대로 되어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락 전류는 0이 된다. 왜? I는 R분의 V에서 그 R값이 공진이 일어나면서 무한대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없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흐릅니다. 왜냐면 무한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약간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흐릅니다. 충전 전류에 의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장점의 아크는 일선 지락 사고 시에서 정전 없이 계속 송전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왜? L과 C의 병렬 공진에 의해가지고. 자, 그림 여기 아까 앞에서 보셨던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합쳐진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 회로로 이렇게 그려져서 지금 그 역할을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리액터의 소호작용. 뒤에 다시 또 나오겠지만 소호작용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IC 전체 충전료는 L에 대한 충전전류 AB 이게 뭔지 AC 앞에서 이제 보셨죠? 요게 IL이고요. 요게 IAB고요. 요게 IAC입니다. 왜? A상에서 어디로 가죠? B상으로 가는 전류. A상에서 C상으로 가는 전류. 그렇게 여기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 합이 모두 0이 된다. 왜? 리액터는 병렬 공진으로 제로를 만들어준다면서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로가 잘 안 된다. 뒤에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얘는 AB는 A로부터 B로 흐르는 전류 아닙니까? 그 A 전압에서 B 전압을 뺀 거에, 그 다음에 거기 흐르는 그 R값, 임피던스 성분을 통해서
I, A, B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I, B, A, C도 똑같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2A는 2, 2B는 A자승 2, 2C는 A, 그 2가 이제 기준전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진하려면은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WL은 3 오메가 C분의 1의 이제 공진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메가 C S분의 1에서 이제 지금 원하는 L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을 별도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L 값으로 접지하면 지락전류가 0이 돼서 지락전류에 관한 고장회선을 차단하지 않고 계산 송전할 수 있다. 그래서 소리액터 접지가 가장 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0.6옴짜리 리액터를 달아서 지금 소리액터 접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유효 접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변압기의 한 상당 임피던스까지 포함하여 소리액턴스를 구하면 중성점에서 바라본 변압기의 합성 임피던스는 변압기 3상이 병렬되므로 3분의 X가 된다 이거죠. 요거는 좀 내용이 헷갈려지실 수도 있는데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면은 한 상분만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한 상으로만 나오니까. 근데 변압기 용량이 세 상에 대한 임피던스로 주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 상분에 대한 그 임피던스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수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3분의 X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변압기 용량 때문에. 소울리액터의 탭. 소울리액터에도 마찬가지로 철선과 저항선, 그리고 코로나선. 아침에도 잠깐 설명드렸죠. 케이블의 손실에는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게 있다? 도치에서 발생하는 저항선, 유전치에서 발생하는 유전치에서선, 방식 즉 시스에서 발생하는 시스선 등이 있다. 근데 그 외에 뭐가 있다고요? 이거는 변압기 쪽에서는 손실이 뭐가 있죠? 표류부하선, 에디, 와전류선, 그 다음에 철선, 동선, 무부하선, 그 다음에 코로나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 외 것들은 제 업무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실무하시면서 필요하시면은 조금 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로에도 선로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 및 코로나선이 있기 때문에 고장점 전류는 완전히 0이 되지 않고 잔류전화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리액터는 아까처럼 리액터를 걸어서 탭을 여러 개를 만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탭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리액터를 통해가지고 여기 임피던스를 조정해가지고 공진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합조도가 뭐라고요? 소리액터의 탭이 공진점을 벗어나고 있는 정도인데 그게 부족 부상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면 됩니다. 합조도란 소리액터의 탭이 공진점을 벗어나고 있는 정도, 오차다 이거죠. 공진 상태 시 WL은 3ωc. 그건 뭐냐? WL에 흐르는 전류하고 밖에서 흐르는 전류 값이 같아지면은 P 값은 제로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부상 시는 여기가 이제 부상이 많이 된 거죠. C성분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상해야 될 폭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부족 부상 시에는 요게 지금 우리가 가져온 장비고 나머지 쪽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소리액터 탭은 절대로 부족 부상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소리액터 용량을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용량에서는 P입니다. 용량이니까. P는 VI다 이거죠. VI. V 값을 먼저 구하는데 상전압이 구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그 상전압이 V 나누기 루트 3이었죠. 2죠, 2. 그러니까 P는 VI라는 공식으로 여기선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P는 VI 해가지고, I가 V 나누기 루트 3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 가서 또 나중에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보상에 관련된 부분. 보통 여유를 감안하여 과보상은 20%를 채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1.1배나 1.2배 정도를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액터 용량, 과보상, 전압 상승 이런 부분은 같은 내용이다. 소호 리액터의 접지하고 장단점. 소호를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지락 전류가 커도 소호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길까요? 빨리 차단이 되니까 과도 안정도가 높아지겠죠. 지락 전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송전할 수 있겠죠. 또 지락 전류가 없으면은 다른 쪽에 영향을 안 미치겠죠. 이런 것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접지전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요거는 제가 잘 혼돈이 되더라고요. 실제 그 NGR이 더 크기는 큰데 한전에서 쓰고 있는 소호 리액터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고, 단점은 접지장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왜? 접지장은 볼트만 메가링을 해주면 됩니다. 얘도 볼트만 메가링을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소호 리액터 용량을 증가시키고 지락 계전기 동작이 곤란해지고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을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압기 중성,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4가지 접지 방식에 대해서 나왔고, 여기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효접지의 의미, 조건,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의미가 뭔지, 아까 대지전압일 땐 1.3배, 대지전압 성간전압일 땐 접지 기술을 응용해가지고 75%, 이런 부분은 여기서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유효접지 의미였고, 유효접지 조건은 0에서 1까지의 사이 같거나 작다. 뭐분의 뭐가? X1분의 R0가 얼마까지? 1 이상부터. 그리고 X1분의 X0가 3보다 작을 경우, 이게 조건입니다. 아까 건 R0였고 이건 X0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 보선 변피 개유 충차로 얘기를 했는데, 보호계진기 동작이 확실하고 선로에 대한 기기 절연 용이하고, 뭐 기기 시험 시 파손 없을 것 이런 부분하고, TR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오겠죠. 유접지 의미.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이 평상시 대지전압의 1.3배. 여기서 일선 지락 고장 시 대지전압 상승, 평상시 대지전압의 1.3배 이하가 되는 게. 그래서 75%라는 부분이 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뭐 이런 그 비교하는 자료들 같은 건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접지에 조한 조건, 뒤에서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A상 접지 시, A상이 지락이 났습니다. 그러면 B하고 C상은 전압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전압이 올라갔는데 그걸로 외우는 거를 벡터를 가지고 그때 저는 외웠습니다. 이렇게. 여긴 벡터가 A의 3승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A고 이게 A 자승이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상 1회선 송전선에서의 A상 접지 시 BC상의 대지전압. 다 위에서 보시면은 Z0하고 Z2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뒤에 V가 나오고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이거는 1선 지락시입니다. 2선 지락시에는 이 밑에 부분이 2개씩이 나옵니다. Z0, Z2, Z1, Z2, Z2, 그다음 Z0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Z0, Z2, Z1, Z2, Z2, Z1, Z0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3가지 조건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 둘, 3개를 그려놓고, 요거, 요렇게 나오게끔 이제 이걸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분에 나오는 부분의 Z0, Z2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 앞에 부분에 대한 변수가 틀려집니다. 여기 부분에 대한 변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되니까 그때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넣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따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 Z0하고 이 부분을 넣기 전에 먼저 통분을 하는 겁니다. VB, 여기 보시면 VB는 뭐뭐뭐뭐의 VA라고 있죠. 근데 얘는 뭐죠? VB 나누기 VA죠. 그럼 요거를 VA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없어지고 요게 VA로 이렇게 가면 되죠. 예? 그럼 요 수식을 이제 정리한 게 이거란 얘기입니다. A자승 Z0 마이너스 Z0. A자승 Z2 마이너스 AZ2. 근데 이 앞에서 Z0하고 Z2가 같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조건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A의 자승 분의 Z0, Z2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건 이따가 수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수식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여기 부분에다 이 내용들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내용에다 이 부분을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리고 이걸 다시 계산하면은 이와 같이 통분해서, 통분을 하면은 R0 부분에 ZX1으로 통분했고, ZX0에 X1으로 통분하는 게 아니라 ZX1으로 통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통분했고, 얘도 ZX1으로 통분을 하고요. 그 뒤에는 X1에 대해서 통분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JXI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됐고, 플러스 ZEXY에서 플러스 2로 된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상세하게 또 설명된 자료가 나오니까 이따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건이 뭐다? X1분의 R0는 1이고, X1분의 X0는 3이다. 일선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상태 전압이 상승이 평상시 대지전압이 1.13배가 이하가 되도록 조건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유접지 장치.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 보선변피 계유충차로 저는 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 보선변피를 한번 볼까요?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 선로에 대한 보선. 변압기의 단절연이 가능하다. 여기 피레기를 사용할 수 없다. 보선. 선로에 대한 건전상의 이상전압 상승이 억제된다. 그래서 개폐서지의 파고값 낮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선 변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절연, 전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은 이제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릴 텐데요. 변압기의 중성점 전이가 0V 부근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변압기 건선의 절연 레벨을 낮추는 단절연이 가격을 저하시킬 수 있다. 단점은 계유충차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계통의 그 과도한 정도가 저하된다. 유도장애가 저감이 된다. 충격이 생긴다. 차단 용량이 줄어든다. 차단 용량이 커진다. 일선지락 전류가 커지니까. 유효접지 장애 철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어떻게 중성선 집조 방식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경제적일지 이런 내용들을 또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접지개수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 텐데 접지개수는 아까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달아두는 게 접지 저항입니다. 그 접지 저항의 개수들을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접지 개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5%가 나왔죠. 접지 개수는 단상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 최고 매력너의 21%. 고장 제거 후에 성간 전압이 분의 이게 100이라고 했을 때 이게 65가 나오게끔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효접지가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건 비유효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잔류전압하고 정전유도, 전자유도 장애 이런 건 또 묶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딱 묶은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지금 중성적 접지 방식 4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유효 접지 조건에 대한 의미, 조건,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잔류전압, 그다음에 유도장애, 그리고 차폐선의 효과 이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